좋아하는 일이라고 섣불리 하지 마라. 윈스턴 처칠은 이류화가였다. 그림 그리는 것을 꽤나 좋아하였기에 내가 천국에 가면 최초의 100만 년은 그림을 그리며 지낼 작정이다 라고까지 말하였다. 그는 심지어 피카소를 자기보다 더 아마추어라고 말하는 적도 있다. JP 김종필 역시 이류화가였었고 르네상스 당시의 화가 루누아르의 소품, 장미 이외의 많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민자당 대표위원으로 있을 때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시켜 미술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장폴 사르트르는 전업화가와 일요화가의 차이를 예를 들어 전문성과 딜레탕티슘, 아마추어리즘을 명확히 구분했다. 예술을 취미로 좋아하는 애호가들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가 예술의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일요화가가 전업화가 이상의 경지에 오르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본래 파리의 증권 중개사였으며 일요화가였었던 폴 고갱이 그 예이다. 다니던 증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지만 그의 그림은 친구 고흐의 그림들이 그래듯이 팔리지 않았다. 아내와도 헤어지고 고흐와의 우정도 깨져버리자 그는 타히티에서 원시 그대로를 찬미하며 유럽의 물질주의를 경멸한다. 전직 증권중개사였기에 물질주의의 종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의 대표작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이다. 앙리 루소 역시 가난한 하급 세계원 출신으로 본래 일요화가였다가 49세부터 비로소 전업화가가 되었다. 화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은 전혀 받지 않았던 그는 단순한 색채와 뚜렷한 윤곽으로 밀림 속 온갖 식물들의 잎새 하나까지 다 묘사해냈었고 20세기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선구자가 되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일요 화가였다가 전업 화가가 된 사람들을 나는 행복한 사람들로 믿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한다. 국어 사전을 보면 전문으로서가 아니라 즐겨서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을 취미라고 정의한다.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어 먹고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하다. 보도 셰퍼는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계속하는 한 돈도 벌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바탕으로 경력을 쌓으라고 추천한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일요 화가로서 경력을 쌓아가다가 나중에 전업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몰두하고 있는 취미를 취미 이상의 단계로는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고, 심지어 특별하게 좋아하는 취미조차 없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다행히도 나는 호기심이 많아서인지 상당히 많은 취미들을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중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이다. 현재의 나 역시 클래식이건 팝이건 랩이건 가야금, 산조이건 메탈이건 간에 가리지 않고 듣는 잡식성이다. 그래서 좋은 오디오를 갖추고 마음껏 음반을 사는 것이 희망이었다. 하지만 배고팠던 시절 내가 음악 감상을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음악다방 디스크 자키 뿐이었는데 그 월급 가지고서는 10년을 모아도 마음에 드는 오디오 세트 하나 장만할 것 같지 않았다.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평생 고생문이 훤해 보였다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화를 좋아하는가? 여행을 좋아하는가? 골프를 좋아하는가? 만화를 좋아하는가? 춤을 좋아하는가? 게임을 좋아하는가? 채팅을 좋아하는가? 스포츠 경기 관람을 좋아하는가?
그 좋아하는 일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하고 자신이 그 일을 남들보다 얼마나 더 할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하라. 물론 경제적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미친 듯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타쿠가 그들이다. 오타쿠는 원래 일본어에서 당신, 백을 뜻하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는 이상한 것을 연구하는 사람, 별것도 아닌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이다. 어떤 것을 광적으로 즐기는 마니아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며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지니고 있다. 당신이 오타쿠이건 마니아이건 취미 애호가이건 간에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있다고 믿는다면 다음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첫째, 이 분야에서 정말 최고 1인자가 되는 길이다. 예를 들어 게임을 최고로 잘하면 쌈장 같은 게이머나 게임 평론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쌈장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요즘에는 페이커가 엄청 유명하죠. 스타크래프트 쌈장 이기석 1세대 프로게이머 유명인이었습니다. 수명이 길지는 못할 것이다. 스포츠 경기 관람을 좋아한다면 방송국의 유명 해설자가 될 수도 있다. 술을 좋아한다면 술을 마신 뒤끝을 평가하여 주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채팅을 좋아한다면 외로운 밤, 채팅에서 헌팅하는 법이라는 책을 쓰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오, 이거 좋네요. 책 쓰는 거. 또 여행을 좋아한다면 한비아처럼 미국에서 석사까지 받고 외국 회사에서 근무 잘 하다가 35 나이에 불쑥 사표를 내고 7년간 세계의 오지들을 여행한 뒤 그 경험을 책으로 펴낼 수도 있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3바퀴 반. 어느 분야에서든지 일단 1인자가 되기만 하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대부분의 경우 그 생활 기간이 결코 길지는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타쿠는 어떨까?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제작사 가이낙스의 대표이사였던 오카다 토시오는 저서 오타쿠에서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의 미친놈들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하다. 미친놈들이 직업적 전문가의 길을 가려면 다음 세 가지 눈을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작품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작가의 센스를 포착하는 세련된 시각. 작품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과학자적인 시각인 장인의 시각. 작가의 눈과 작품의 디테일을 간파하고 스태프들의 정열과 갈등의 드라마를 보는 통달의 시각. 하지만 말이 쉽지 그 정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언제나 1등은 한 명뿐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둘째, 최고가 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오타쿠처럼 자기 만족을 위하여 빠져 사는 길이다. 그러나 명심하라. 그저 여행이 좋아서 이를 저질렀던 한비아의 말을 빌면 이렇게 살고자 한다면 우선 삶의 설계 기준을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에 철저히 맞춰놓고 살아야 한다. 또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하여야 하고 언제나 자신감 있는 당당한 삶의 태도도 있어야 하며 무소유를 즐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대다수는 가난한 예술가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약한 분야에서는 1등이 아닌 2등이나 3등은 대부분 형편없는 대우를 받는다. 한비아가 말하듯이 잘 살지도 못해도 좋다는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수하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셋째, 다른 길의 일을 통해 경제적 여유를 마련한 뒤 그 돈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어느 정도 이뤄놓고 좋아하는 것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업에서 여행비를 마련하여 여행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다. 김동주 치과의원 원장 김동주 역시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 역시 오지 여행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0몇 년간 1년에 한 달은 여행을 하였다. 그의 홈페이지에 실린 60여 개국의 수천 장의 사진 자료들과 텍스트 자료들은 방대하며 동영상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이렇게 생업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얻은 자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전문가의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나중에 하기 위해 일단은 먼저 돈부터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들도 있다. 배수와의 소설 나는 이제 네가 지겨워에서 여주인공이 그런 경우다. 그녀는 33세의 독신이고 죽도록 성실한 직장인이다. 동물원 산책을 좋아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야생동물을 돌보는 것이 꿈이기에 직장에서의 모든 것이 괴롭지만 월급을 모아가며 저녁마다 수의사 공부를 한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좋아하지만 통달의 수준과 장인의 경지에 이를 정도의 오타쿠는 아니라면 섣불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곧 춥고 배고픈 상태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재능도 별로 없는데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다. 특히 그래픽 디자인이나 만화 등과 같이 창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조차 성실과 끈기 하나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볼 때는 그 어리석음에 기가 질릴 지경이다. 물론 혼자서 살면서 무소유를 즐기겠다는 각오가 서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춥고 배고픈 것은 딱 질색이라면,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서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면 이 사회에서 대가를 주는 일을 찾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좋아하는 것을 하는 세 번째 길을 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돈부터 벌라는 말이다. 음악 감상을 좋아하였던 나 역시 그 마지막 길을 택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하여 대가를 받고자 하였을까? 어느 특정 분야에 뚜렷하게 재능을 갖고 있지도 못했기에 구체적인 생각은 전혀 없었다. 반드시 무슨 일을 하여야만 한다는 어떤 의식 또한 전혀 없었다. 그저 돈 많이 버는 일이면 되었다. 범죄 빼고는 일의 종류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아마 당신도 맞지 않을까. 2005년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직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라 라고 하였다. 이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노동이 사라지고 능력과 성공, 행복, 부가 전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서사다. 그러나 이 방정식은 번아웃으로 가는 직행열차인 일과 삶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이른바 열정페이를 받는 일들일 것이고 워라밸 따위는 잊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라. 그럭저럭 괜찮은 일을 해라. 혹시라도 춥고 배고파질지라도 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면 노승림의 예술의 사생활, 이참과 우화를 꼭 읽어보라. 위대한 예술가들의 실생활이 폼나는 것들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미술반에 들어갔는데 딱 3명이 나보다 더 구성, 그림을 그것도 훨씬 잘 그렸다. 나는 내가 노력만으로 그들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깨끗이 미술반을 그만두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여 그 3명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명은 상명대 디자인대 학장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연세대 디자인 예술학부 교수가 됐으며 마지막 한 명은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에서는 디자인 아티스트로 활동한다. 그들을 볼 때 나는 내가 고1 때 좋아하였던 미술을 포기한 것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믿는다. 좋아한다고 선택하지 말고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나는 설치 미술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갖고 있으나 살아생전에 실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아, 세이노님 자기 객관화가 정확하시네요. 메타인지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아,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렵죠. 저도 어렸을 때 20대 초반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반 제작사에 취직을 해서 음악으로 저는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2년 정도 해보니까 바로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바로 접었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밥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바로 현실을 깨닫고 지금은 차 운전하면서 취미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세이노 형님과 조금 닮은 게 있네요. 저도 돈 벌어서 스피커랑 음향 장비를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오늘 챕터 읽으면서 오늘도 한 스푼 인사이트 나눔 감사합니다.